선생님이 이제 수능 공부의 정확한 이제 커리큘럼이 이제 오늘로 시작됩니다. 커리큘럼으로 시작되는데, 선생님은 이제까지 선생님한테 진도도 좀 나가고, 그 다음에 수학 공부, 소위 말하면 진도도 열심히 좀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문제집도 열심히 풀었고요. 주로 무엇을 위해서 공부했냐면, 내신을 위해서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죠? 선생님이 이제 1학년, 2학년 동안에 이제 이런 공부를 쭉 많이 했는데, 선생님은 사실 무슨 전문가라고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선생님은 원래 수능 전문가입니다. 선생님은 수능 전문가입니다. 수능, 수능술 이런 전문가입니다. 사실 뭐 이런 것들은 뭐 전문가한테 배울 필요 있나라고 물어보면 굳이 뭐 전문가한테 배울 필요 있어요라고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어요.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는 거고, 선생님도 뭐 여러 가지 선생님들한테 여러 가지 배울 수 있는 거고, 특히 우리 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우리가 그대로 수업을 하려 했었고, 책 내용을 그대로 너희들이 혼자 공부하기 어려우니까 책 내용을 공부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기본 내용에 충실해서 공부를 했다면, 여기는 수능, 이거는 지금 일단은 잠깐 적어볼게요. 일단 수능을 공부를 하려는데 수능을 위한 기본적인 책은 없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뭐 기출문제집은 있지만 여기에 대한 책을 굳이 얘기하면 뭐 기출문제집,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책이 있지만 수능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책은 없습니다. 그죠? 수능을 어떻게 대한 책은 없어요. 그래서 따라서 여기는 아마 혼자서 우리가 공부를 해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좀 더 효과적으로 1년이 지금 굉장히 지금 1년도 안 남은 기간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뭔가 좀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는 시기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따라서 여기에 대한 것들은 이제 선생님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제 도움을 좀 많이 줄 거고, 그 다음에 이쪽 공부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해서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제 선생님의 역할이고 전문가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책 내용에 충실하게 좀 공부했다면 여기는 이제 어떻게 공부할 건가? 그러니까 뭐가 이제 문제가 되겠어요? 정확하게 수능을 소개하는 책이 없으니까, 전략적인 책이 없으니까 먼저 방향을 잘 잡아야지. 굉장히 중요해요.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수능에서 요구하는 수학 문제가 여러분이 했던 문제하고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좀 다른 스타일의 문제를 요구할 거고, 또 여기서 요구하는 자격 조건이 내신하고 좀 틀립니다. 전혀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고, 그걸 이해한 바탕으로 공부해야 정확하게 이제 방향을 잡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방향을 정확히 잡아서 공부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실천 방향. 실천. 쉽게 말하면 이제 점수를 갖다가 어떻게 높게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내신은 단기전이라면 여기는 뭐야? 장기전인데, 이제 전국 경쟁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 경쟁이다가 또 하나 더 붙이면은 내신은 여러분 옆에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의 경쟁이지만 수능은 친구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선배들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선배들하고도 경쟁하고, 이런 아주 굉장히 어려운 경쟁입니다. 따라서 이쪽은 이제까지 공부했던, 이제 앞에서 공부했던 그런 방식과 그 정도의 농도 가지고 공부하면은 굉장히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좋은 결과 되게 생각 어렵겠지. 그래서 굉장히 치열한 파트이기 때문에 잘 잡고 공부하기 바라는 첫 소리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수능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수능에서의 수학을 준비하는 것하고 일반적인 이제까지 공부했던 일반적인 수학 하고 여러분 생각에 같을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이것을 먼저 짚고 방향을 좀 잡도록 할 겁니다. 어때? 여러분 생각은? 수능에서 수학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이제까지 진도 나가고 내신 공부를 열심히 했던 수학하고 어떤 목표, 측정하는 그런 어떤 기준이라든가 목표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그런데 같다고 생각하고 공부하면은 어떻게 굉장히 필요 없는 노력도 많이 들어갈 거고 필요 없는 시간도 많이 소비될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될 텐데, 그지? 그래서 정확하게 이것을 이해하고 들어가야 쭉 하고 우리가 수능까지 지금 문제 수능까지 가장 효율적으로 쭉 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되는데 보통의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어디 굉장히 돌아서 가요. 굉장히 쓸데없는 시간도 많이 할애할 거고 여러 가지 시행과 착오도 많이 할 거고 그래서 많이 아쉬움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수학만 공부할 수가 없잖아. 공부할 게 상당히 많은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면서 굉장히 효율적인 공부를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선생님이 과연 이게 뭐가 다른 건지 그 방향을 잠깐 잡아야겠어요. 그래서 오늘 자료를 주는데 이 자료가 선생님이 만든 자료가 아니라 평가원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원래는 이게 수능 숙제 매뉴얼인데 페이지가 굉장히 두꺼워요. 한 이 정도 됩니다. 몇천 페이지 됩니다. 그 몇천 페이지를 선생님이 요약한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러다 선생님이 또 편집을 한 건 아니고 그대로 페이지만 중요 페이지만 골라서 선생님이 갖고 나온 겁니다. 물론 조금 이제 발행한 지 좀 됐기 때문에 수학 커리큘럼 자체는 조금 달라요. 하지만 출제하는 기준이라든가 출제하는 원칙은 똑같습니다. 문제가니? 그래서 수능 수학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수학하고 뭐가 다른지 전체적인 개념을 잠깐 잡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출제 매뉴얼 가지고. 자, 먼저 일반적인 수학하고 수능 수학하고 가장 첫 번째 다른 거는 뭐냐면 일단 측정하는 기준이 조금 달라요. 그러면 수능에서 우리 치러야 되는 수능 수학에서 측정하는 그 어떤 판단 기준이 있을 거고 일반적인 어떤 수학 공부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 텐데 여기는 보통 내신을 얘기하겠습니다. 뭐가 틀리냐? 일단 여러분이 익숙한 일단 일반적인 수학 내신에서의 측정 기준은 기본적으로 말하면 교과 과정을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느냐를 측정합니다. 모든 과목이 다 비슷하지. 진도나 시험 범위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지라는 것을 보통 측정하기 위해서 내신 시험을 봐. 그죠? 그래서 이쪽은 간단히 얘기하면 좀 성실해야 돼요. 성실히 공부하는 성실성을 요구하는 시험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보통 이쪽 공부할 때 문제집을 많이 풀다 보면 문제집에 있는 문제와 비슷한 문제들이 시험에 나오니까 열심히 문제집을 많이 풀면서 공부하는 방식도 많이 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수능 수학은 측정 기준이 좀 달라요. 응? 성실성을 보는 시험이 아닙니다. 여기는 얼마나 교과 과정을 열심히 했지 그것을 보는 시험은 아니야. 그럼 뭘 보는 시험이냐면 우리는 수능 수학뿐만 아니라 1교시에 있는 국어, 2교시 수학, 3교시 영어, 4교시 탐구 등등등 비슷한 어떤 측정 기준을 갖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대학 교육을 우리가 받기 전에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측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각가지 이제 대학 교육 가면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공통적인 학문을 배우는 게 아니라 좀 더 깊이 있는 전문화되는 공부를 이제 배우기 시작할 거야. 그때 과연 대학에서 이 학생을 받아서 우리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를 가르칠 때 그걸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를 측정하는 시험이야. 그게 1교시 국어, 2교시 수학, 3교시 영어, 4교시 탐구에 따라서 어떤 측정한 부분이 좀 다르지만 그렇다면 수학은 따라서 뭘 어떻게 구체적으로 측정할 거냐 원칙적으로 잠깐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일단 소재가 있습니다. 소재. 어떤 소재가 있고요. 그 소재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자격을 갖다가 측정하기 시작합니다. 자격을 측정한다는 게 이제 그것을 좀 정확히 표현하려고 출제 매뉴얼을 주는 건데 쉽게 말하면은 수학 과목이니까 뭘 담당하겠니? 국어는 일반적인 우리나라 국어적인 측정을 좀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학교 가서 교수님이 어려운 얘기를 할 텐데 그 말을 알아먹을 수 있는지 또 대학에서 또 어려운 책을 볼 텐데 그 책을 갖다가 읽고서 그 책에 있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측정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국어도 문학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모두 많이 나오는 거야. 비문학도 굉장히 많이 출제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영어도 마찬가지. 너희들 이제 대학교 가면 우리나라 이제 문학 학문들이 대부분 이제
국산보다는 외제가 많죠? 대학교 가면은 영어로 된 책을 많이 볼 텐데, 또는 영어로 된 강의도 많이 들 겁니다. 그때 영어 책과 영어 강의를 얼마나 빨리빨리 그 내용을 캐치할 수 있는지, 그죠? 주제를 빨리 파악하고 앞뒤 문장을 빨리 비교할 수 있는지, 요점을 빨리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측정을 많이 하죠. 영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수학에서도 우리가 대학생 자격 측정을 어떤 관점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수학은 어떤 소재를 가지고 뭘 측정할까? 과연? 라고 물어보면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머리 쓰는 능력. 머리를 어떻게 쓰는 능력을 말할까? 감, 느낌 이런 게 아니라 뭐야? 쉽게 말하면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쉽게 말하면 정확하게 머리를 써서 우리가 쓰는 능력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소재가 뭐냐? 소재가 물론 이제 고교 수학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형에 대한 소재, 나형에 대한 소재가 좀 다르죠? 그죠? 가형은 뭐가 들어가는 거? 수완, 미적, 그 다음 확통, 이것을 소재로 해서 머리 쓰는 능력을 보는 거고, 나형은 수완, 수투, 확통을 기본 소재로 해서 머리 쓰는 능력을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건 소재야, 소재. 국가과정. 따라서 여러분이 수능 공부할 때 포인트가 좀 다르단 말이에요. 일단 소재는 고교 수학이니까 뭐 해야 돼? 소재를 다 정리하고 있어야 돼. 그지 않나? 예를 들어서 어떤 선수가 시합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합을 할 건데 그 운동 시합에 대한 룰이라든가 그 운동에 대한 규칙을 정확히 알고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거기서 내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 룰하고 규칙을 정확히 모르고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수능을 공부할 때는 교과과정을 내용을 싹 다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앞으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머리 쓰는 능력을 물어볼 거니까. 그지? 그래서 교과 내용을 일단 먼저 정리해야 돼요. 따라서 수능 수학을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뭘 해야 첫 번째 교과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근데 알다시피 수학은 그냥 정리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지. 그지? 그것의 원리도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정리라는 게, 그래서 요약한다든가, 노트에 딱 적어놓는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디 정리해야 돼? 머릿속에 정리해야 되는 거니까, 일목정연하게 이해하면서 정리가 들어가줘야 돼. 그지? 요약집 같은 것은 시험장에 갖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 그지? 머릿속에 다 뽑아내야 되니까, 정확하게 원리를 알고 뒤에 머릿속에 다 정리하고 있어야 돼.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지만 측정을 갖다가 여러 가지로 머리 쓰는 능력을 보는 거니까 머리 쓰는 능력을 측정하는데 이 측정을 어떻게 하는지가 참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지? 굉장히 애매해. 근데 수능은 여러 가지 막연한 상태에서 시험을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공인화된 시험이기 때문에 정확한 원칙을 잡고서 측정을 해요. 그 원칙을 잡고 측정하는 게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첫 번째 계산 능력, 두 번째 이해 능력, 세 번째 추론 능력, 네 번째 문제 해결 능력. 이렇게 구체적으로 막연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측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계산, 이해, 추론, 문제 해결하고 실제 수능에서 출제하고자 하는 이 네 가지 측정에 대한 기준과 범위를 생각하는 게 좀 틀려요. 이걸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 따라서 문제 접근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맞춰서 접근하는 게 굉장히 빨라요. 그냥 얘도 계산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방향을 엇나가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문제 접근하기 때문에 어려워. 따라서 이 문제가 이해를 능력을 물어보는 건지, 추론을 물어보는 건지,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물어보는 건지 방향을 정확히 잡으면 문제 해결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선생님이 여러 가지 이해시키기 위해서 출제 매뉴얼을 오늘 조금 살펴볼 겁니다. 오케이? 알다시피 이런 것들은 어디서 많이 봤던 항목이지? 처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성적표에 있는 게 나오는 게 있지. 어디에서 이런 게 나오죠? 내신? 아니잖아. 어떤 시험 보면 성적표 이런 게 나오죠, 구체적으로? 모의고사를. 모의고사가 따라서 수능의 정신을 맞춰서
시험을 계속 우리가 1학년 때도 2학년 때도 연습해 온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수학 문제를 풀다 모의고사가 뭔가 좀 다르게 느낀다는 것은 뭔가 일반적인 수학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잘 본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는 거야? 아, 얘가 좀 머리 좀 쓰는구나. 모의고사 성적이 안 나온다고 아, 얘는 머리를 전혀 못 쓰는 거야. 이렇게 대략적으로 판단해 버린단 말이야. 무슨 말이겠어요? 따라서 그냥 성실히 하는 건 아니고요. 물론 교과 내용 정리는 성실히 해야겠지만 이제 문제 접근할 때는 머리를 굉장히 많이 쓰는 게 당연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따라서 이런 원칙을 잘 잡아놓고서 일단 정확하게 수능을 어떻게 출제하는지 출제 메뉴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선생님 나눠준 출제 메뉴를 잠깐 첫 번째 페이지 잠깐 볼게요. 오늘 이 첫 수업에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방향을 잘 잡기 바랍니다. 내년 보면은 이때 첫 수업에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방향을 잘 잡고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확실히 효율적으로 공부합니다. 첫 시간에 했던 내용을 뭐 그런 얘기인가 있나? 이렇게 하고 나서 그냥 공부는 또 내대로 원래대로 내신 공부한 스타일 그대로 공부하면 아마 굉장히 1년 동안 수학 공부가 힘들 겁니다. 수능 공부가 힘들면서 결과도 그렇게 싹 생각보다 노력한 만큼 잘 안 나오는 이런 한계도 많이 느낄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방향을 꼭 잡아놓은 거예요. 1년 내내 수능 볼 때까지 이 원칙을 잘 잡고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출제 메뉴를 잠깐 1페이지입니다. 출제 메뉴, 이것을 선생님 준 거고요. 이것을 다 읽기가 좀 힘드니까 선생님이 중요한 것들을 밑줄 크라고 할 거고 수능 볼 때까지 이거 버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잘 잡고 있다가 공부할 때 또 방향이 안 잡히면 또 살펴보고 방향이 안 잡히면 또 살펴보고 그렇게 하기 바라고요. 교재도 이런 원칙으로 딱 맞춰서 문제가 딱 배열돼서 들어갈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선생님 중간에 이 문제는 이해로 접근하자 했는데 이해를 어떻게 접근하지 하는데 멍 때리고 있다거나 추론을 접근합시다 추론하자 그랬는데 계산하고 있다거나 이러면 안 되겠지, 그지? 좀 잘못 공부하고. 자, 그러면 순출제 매뉴얼인데 맨 첫 번째, 두 번째 줄이 맨 밑에 있는 내용을 전체 설명하는 겁니다. 선생님 말이 틀렸나 맞았나를 확인하면서 보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죠?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고등학교 교과 과정 범위 내에서 범위 내라는 건 소재를 말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범위 내, 그 소재를 말하는 거고요.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함으로써 그게 중요한 선생님들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하는 거예요. 오케이? 즉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때 예를 들어서 지수로그를 배웠어요. 그럼 지수로그를 배운 것을 모두 대학교 가면 모든 전공에 사용할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대학 교육에 능력이 있는지 추천한다는 것은 이것을 소재로 해서 한번 머리 써봐 이렇게 내겠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 이렇게 문제를 내니까 보던 문제를 내겠니 아니면 보지 않은 문제를 내겠니 당연히 보지 않은 문제를 내는 게 당연한 거라고. 보던 문제를 풀면은 머리 쓰겠니 아니면 기억해서 풀겠니? 기억해서 푸니까 그런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거야 수능. 뭔 말인지 알겠어요? 따라서 문제를 달달달 외운다? 이건 수능하고 굉장히 안 맞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갑니까? 오케이? 자, 그럼으로써 대학에서 학생 선발 시 주요 전형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전국 수준의 시험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키워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그게 소재라는 뜻이고 목표는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 측정 이것이 측정 목표라는 얘기예요. 맞게 이해갑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쫙 밑에 막 얘기해놨습니다. 밑에 쭉 뭐라고 쭉 뭐라고 얘기해놨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 밑에는 너희들이 한번 쭉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오케이? 다음 페이지 갑시다. 다음 페이지 피면은 시험의 성격, 그다음 평가 목표 이런 것들이 좀 정리되어 있어요. 시험 성격. 시험 성격을 딱 세 줄을 정의해 놨습니다. 이것이 원칙이라는 뜻이죠. 성격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을 잠깐 볼게요. 수리 시험인데 약간 명칭이 바뀌어서 예전에 수리라고 했습니다. 수학이라는 거 지금 수학으로 바뀌었죠? 네? 많은 차이는 없습니다.
수학 영역 시험은 고등학교까지 수학 학습을 통해 습득한 수학의 기본 개념, 원리, 법칙을 이해하고 적용하고 계산하고 추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평가함으로써 대학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수학적 사고 능력을 측정한다. 자, 아까 내용하고 비슷한 게 있고 좀 추가된 게 있죠? 그죠? 첫 번째, 첫 번째 주 대학 고등학교까지 수학 학습을 통해, 이 말은 뭐냐면 소재가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소재가 고교 수학이라는 뜻입니다. 소재야. 그걸 통해서 뭐라고 하면서 수학 사고를 측정한다는 거예요. 측정에 대해서 네 가지로 언급해놨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번째 자리 이해. 그 다음에 계산 동그라미. 그 다음 추론 동그라미. 그 다음 문제 해결 동그라미. 그것을 평가함으로써 뭘 한다고? 대학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수학적 사고력을 갖고 있는지 측정한다는 거야. 그래서 측정을 네 가지로 한다는 거 아까 되겠지만 첫 번째 뭐냐면 이해. 그 다음 계산. 그 다음 추론. 그 다음 문제 해결.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를 통해서 뭘 한다는 거야? 측정을 하겠다는 거야. 사고력 측정. 그런데 이것을 잘 안 잡고 따라서 이것 각각에 따라서 문제를 갖다가 계산 능력이 있는지 목표를 낼 문제가 있을 거고 이해를 목표로 내는 문제가 있을 거고 추론을 목표 또는 문제 해결을 목표로 내는 문제가 있는데 대부분 수학 공부를 잘못하는 사람은 다 어떻게 하냐면 얘도 계산하지만 얘도 계산하고 그럼 굉장히 수학적으로 이것을 계산을 해서 풀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학 문제를. 물론 해설지들은 이해, 추론, 문제 해결에 맞춰서 해설해 놓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설은 논리적이기 때문에 거의 수식을 다 계산 과정을 다 써놓지 이런 접근 과정 자체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따라서 선생님한테 공부를 하면서 각 단원별로 이해 문제로 그 다음에 추론 문제로 문제 해결 문제로 어떻게 출제하는지를 빨리 캐치하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빨리 문제 접근이 들어가야 굉장히 문제 접근 속도도 빠르고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과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그러면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서 계산 그러면 계산은 복잡하잖아. 그렇잖아요? 특히 요즘 이과 계열 학생들 미적하다 보면 미적에서 굉장히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따라서 계산은 어느 정도 수준을 요구할까? 그 다음 이해 그러면 교과 내용의 이해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것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물어봅니다. 이해에서 물어보는 그 범위가 굉장히 좀 틀립니다. 여러 가지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 추론으로 막연해. 추론 뭐지? 막연해. 문제 해결 뭐지? 맨날 문제 풀고 있는데 문제 해결 또 뭐야? 이렇게 또 막연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것을 밑에서 구체적으로 볼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평가 목표를 작성하고. 자, 평가 목표는 거기 보면 내용 영역이라고 있고 다음 페이지에 그러면은 뭐라고 돼? 행동 영역이라고 돼 있어요. 말이 상당히 어려운데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내용 영역은 뭐냐면 소재를 말하는 거예요. 소재. 그러니까 수정 문제 출제 소재. 오케이? 조금 다르죠? 내용 영역 잠깐 봐봐요. 가형을 잠깐 보세요. 명칭이 좀 다르죠? 그죠? 지금 여러분들 뭐하기 때문에 개정됐죠? 그죠? 이과 과목 개정됐기 때문에 명칭이 좀 틀립니다. 따라서 이 명칭은 틀리니까 가형, 나형에 대해서 잠깐 정리하고 가형, 나형 얘는 뭐죠? 가형은 먼저 첫 번째 수강, 그 다음에 수특 빠지고 그 다음 이적, 그 다음 학통, 기억 빠지고 그지? 그 다음 나형, 수완, 수특, 학통. 그래서 나형은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다 그대로 들어가는 거고 그걸 가장 빠지고 그 다음에 가형은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 두 가지는 빠지고 세 가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출제 범위야. 예전에 근데 이거 오해하면 안 돼. 대학
대입에서 보는 시험이 여러 가지, 수능 말고도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면접도 있고 수리 논술도 있는데 가끔 오해하는 사람인데 수능 범위하고 대입 시험 범위는 같지 않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면접을 본다거나 수리 논술을 보는 곳은 이것의 수능 범위하고 일치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고일 과정에서부터 다 나옵니다. 그래서 고일에 배웠던 뭐 나머지 정리, 민수 이런 것도 다 물어봐요. 이해가요? 예? 그래서 이거는 오로지 뭐의 누구의 범위야? 누구의 소재야? 수능의 소재일 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대입 시험이 다 이것만 갖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면접 시험이라든가 이런 거 준비하는 사람은 나머지 다 원래 다 공부해야 되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내용 영역이가 이제 중요한 게 행동 영역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동 영역 3페이지. 자, 3페이지 보면 이제 행동 영역 여기는 좀 자세히 봐야 돼. 이 페이지가 제일 중요한 출제 매뉴얼 중에서 제일 중요한 페이지가 이 페이지야. 자, 첫 번째 부분 1 뭐라고 되어 있죠? 계산 능력. 2 뭐라고 되어 있죠? 이해 능력. 3 추론 능력. 4 문제 해결 능력.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2학년 때도 선생님이 교재가 고형 수능 분석이기 때문에 모의고사 문제를 기준으로 가지고서 주어지라고 공부시켰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가끔 언급을 했어요. 이제 좀 정확히 잡아야 돼. 첫 번째 시작이 계산 능력을 정확히 잡아야 돼. 계산 능력은 어느 정도 요구할까? 이게 상당히 첫 번째 수험생이 공부할 때 그 기준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에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계산을 어느 정도 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기본서, 교과서 문제의 계산 어때요? 간단하죠? 그러다가 이제 문제집을 풀어요. 뭐 쌤도 풀고, 쌤 풀면 계산이 좀 복잡합니다. 그죠? 그래 안 그래? 쌤 계산 복잡해요? 그러다가 뭐 교재 한 블랙 라벨 같은 거 푼다거나 실력 점수 연습 문제 보면 계산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안 푼 사람 있겠지만, 응? 그래서 되게 복잡해요. 그럼 어느 정도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돼. 그 범위를 잡는 게 수험생한테 되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지? 그 범위까지가 되게 중요한 겁니까? 이때 계산 능력을 잠깐 봅니다. 거기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세 가지 잠깐 보여요. 계산의 기본 법칙이나 성질을 적용하여 주어진 식을 간단히 하는 능력. 응? 간단히 한다는 게 예를 들어서 복잡한 지수식이라든가 복잡한 로그식, 복잡한 삼각함수식을 간단하게 모양을 바꾸는 거. 응? 그 다음에 두 번째, 수학의 기본적인 공식이나 계산법을 적용하는 것. 이건 이제 공식, 계산법 이렇게 나와. 여기는 머리 쓰는 거야? 아니면 머리 쓰는 건 아니야? 이건 머리 쓰는 건 아닙니다. 소위 말하면 계산 능력을 보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수학은 예전에 쓴 얘기지만 이런 원칙이에요. 수학은 무엇이다. 그런 얘기는 수업 시간에 많이 했을 겁니다. 수학은 무엇이다. 얘기했을 텐데 수학은 무엇이다. 언어이다. 언어라고 얘기했어요. 계산, 문제 풀이 이런 거 아니야. 언어입니다. 따라서 언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배웠습니다. 이런 것도 배웠고요. 시간에서 이런 것도 배웠고요. 산세이타 이런 여러 가지 언어들을 배웠어요. 이렇게 이쪽에 있는 여러 가지 언어를 배웠어요. 그죠? 수치가 이런 언어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언어가 있죠? 많은 언어들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쓸 줄 아니 이겁니다. 계산 능력은 언어를 쓸 줄 아니 일단 그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정의잖아. 그죠? 따라서 수능에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복잡한 능력을 요구하지는 않아. 간단히 얘기하면 딱 쉽게 서서 얘기하면 계산 능력은 기본 계산 능력을 물어보죠. 기본 계산 정도까지만 하면 돼. 복잡한 계산 아니야. 이건 아니야. 물론 시험에서 복잡한 계산을 해야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이쪽이에요. 이쪽은 좀 복잡한 계산을 요구하지만 기본 계산 능력은 복잡한 계산 능력은 아니야. 따라서 대체적으로 문제 어떤 문제냐면 모의고사 문제 딱 봤을 때 1번, 2번, 3번, 4번 맨 첫 번째 나오는 4개 문제는 다 못 봐. 그거 다 계산 문제예요. 그거 어려워요? 아니면 간단해요? 간단하죠?
그래 따라서 계산 능력의 범위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그 수준이 어느 정도야? 라고 물어보면 교과서는 교과서가 되게 중요해. 수능을 공부할 때는 책 중에 개념서로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교과서입니다. 정석도 아니고 뭐 바이블도 아니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거기는 교과 과정 밖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써 있거든. 예? 그래서 그걸 교과서를 싹 다 갖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버리면 안 돼. 오케이? 좀 이따가 이제 교과서 얘기도 조금 더 할 텐데. 그래서 효과적으로 공부하려면 절대 교과서를 버리면 안 됩니다. 무슨 알겠어요? 오케이? 그렇게 되게 좋아요? 버렸어요. 어? 버렸어요. 버렸어? 대체 교과서를 얘기해 줄 거야. 버리는 거 안 좋아. 그래서 교과서는. 왜 그런지 선생님 좀 이따 얘기해. 물론 이제 이런 거 선생님이 수업에서 이제 해줘요. 그래서 교과서 수준이라는 건데 일단은 근데 교과서 수준이랄 때 오해하면 안 돼. 그러니까 기본 문제 있는 수준이 아니라 연습 문제까지 다 통합해서 얘기하는 거야. 연습 문제 있는 문제까지 다 통합해서의 계산 능력이에요. 무슨 알겠어요? 예. 자, 그래서 세 번째가 되게 중요한 거. 수학의 전형적인 풀이 절차를 적용하는 거. 이걸 밑줄 보세요. 이게 바로 뭐야? 언어의 사용입니다. 아까 말한 수학은 언어라고 했잖아요. 지수, 로그, 인테그랄, dy, dx 그것의 전형적인 절차를 물어본다는 건 기본적인 언어 사용 능력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기본 계산 능력입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책에 없는 내용을 한 이유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매뉴얼이 엄청 두껍다고. 그 설명이 원래 다 있었어요. 근데 그까지 다 보여주면 너무 복잡하니까 선생님이 그냥 뺀 겁니다. 말을 선생님이 설명해 줍니다. 자, 이거는 별로 어렵잖아. 두 번째, 이해 능력. 이해 능력, 거기 보면 몇 가지 있습니까? 5가지 있죠? 5가지 좀 살펴보고 선생님이 요약 정리해 줄게요. 이해 능력. 문제에서 주어진 수학적 용어, 기호, 식, 그래프, 표, 의미와 관련된 성질을 알고 적용하는 거. 그 되게 중요해요.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거야. 이해라는 건 뭘 이해해야 되냐면 용어도 이해해야 되고 용어, 기호, 식, 그래프, 표 이거 다 이해해야 돼. 용어, 예를 들어서 너희들 가끔 가다가 용어를 잘 몰라서 못 푸는 문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미분. 미분 뭐죠? 곱셈의 비율이 그럼 수능 문제 풀 때 이해 문제 못 푸는 문제가 있어요. 아니요? 뭐죠? 순간 변화율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지를 내는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문제 자체가. 어? 두 번째,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적분대 요거, 정적분하고 부정적분하고 같아해달라요, 뭐가? 틀립니다. 완전히 틀립니다. 이건 미분의 역계산. 이거는 뭔가의 썸이죠? 같이 한 거예요? 그런 걸 물어보는 문제 자체가 있습니다. 이해 문제로. 응? 그럼 굉장히 기발하게 문제화 시킵니다. 수능에서. 오케이? 그래서 용어 정확히 알아야 되고, 두 번째, 기호도 정확히 알아야 돼. 기호를 모르니까 문제 못 푸는 거지. 우리가 당장 많이 이제 접해본 거지. 대표적으로 여러분 가장 일반적인, 기호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이 기호를 뭐, 기호만 딱 주면 멍 때리고. 두 번째, 이런 기호도 있죠? 아니면? 거기 때 나왔지만. 조건지 10호. 조건지 10호로 뭐라고 하면 기호를 뭔 소리인지 몰라. 이러면은 문제 접근이 안 되는 거야. 생각해봐요. 일단 이해 능력, 용어, 그래프, 수식도 있고, 표도 있고, 통계가 표도 많이 나올 거고, 미분해 보면 그래프 굉장히 많죠? 그죠? 미분 조건. 맨날 계산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프에. 그래서 그래프를 아예 주는 문제가 많죠? 그래프를 딱 주고서, 과연 그 그래프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같이 측정하는 문제도 상당히 많다고. 계산은 전혀 없지만. 그래, 안 그래? 따라서, 이해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좀 틀립니다. 이해라는 것은 여러분 간단히 뭐라고 생각하면 개념의 이해. 굉장히 막연한 말 갖고 왔는데 구체적으로 용어 정확히 이해, 기호, 식, 그래프, 표 이거 다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먼저 그 밑에 보면 두 번째 줄부터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읽어봅니다. 그 밑줄 쳐놓으세요. 주어진 문제와 관련된 수학적 개념을 파악하고 적용. 개념을 파악하고 적용. 이건 뭐지? 말 그대로 내용이지, 내용.
내용, 용어 이런 겁니다. 내용, 용어. 그 다음 세 번째,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해 문제를 측정을 갖다가 이게 난이하게 하냐? 그렇지 않고 이해 문제로 보는 게 너희들 가장 모의고사 문제나 수능 문제 풀 때 굉장히 낯익은 문제가 이해 문제인데 그게 세 번째 있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 예제 문제나 정형화된 응용 문제. 이런 걸 어떻게 물어본다고 아까 얘기했지만 교과 예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를 버리면 불리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 각도로 물어볼 수 있잖아. 교과서 예제 공부가 중요하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 하나. 예를 들어서 연속성 배웠어요. 연속성. 되게 어려운 내용. 되게 어렵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것의 내용도 잘 공부해야죠. 그럼 이걸 어떻게 측정할 거야? 이해 능력을 보면 교과서에 있는 예제로 측정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머리 쓰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거는 내용을 이해하는 거 머리 써야 되지만 측정은 좀 정형화돼 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잖아. 연속성 할 때. fx가 x의 식이 두 배 줘요. x가 a가 클 때 x가 a보다 작은 거 같아요. 이걸 f1이라고 f2 할게요. 교과서 이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x 이퀄 a에서 연속분 조건을 구하세요. 이런 것들은 어디 문제라는 거야? 이해 문제라는 거야. 이해 문제. 그러니까 얘를 이해했으면 이런 거 할 줄 알아야지 하고 이런 각도로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에는 예제가 기본 내용 개념을 설명하고 예제가 있다는 것은 기본 내용을 갖다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문제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교과 예제 정리는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요? 그래서 교과서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교과서가 중요한 과목들이 있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어떤 과목들이 교과서에 중요하냐? 수학 중요하냐? 또 탐구 중요하냐? 두 과목은 교과서 안 버리는 게 되게 좋아. 이미 버렸어도 뭐 어떻게 되지? 그건 이제 선생님이 도와줄 거지만 그래도 혼자 참고하기는 어렵죠? 그지? 교과서를 우습게 보면 안 되죠, 우습게. 교과서 내용 100% 다 완전 소화하고 있어야 돼. 뭘 숙제할지 모르는 거니까. 그 다음. 그래서 그 세 개, 이해 능력의 세 가지 있죠? 이렇게 5가지 있죠? 세 가지 같은 내용이에요. 읽어주고, 그 다음 밑에는 2개 잡아볼게요. 주어진 문제 상황을 수학적으로 표현. 즉, 용어, 기호, 식, 그래프, 표 등으로 표현하는 능력. 마지막, 수학적 표현, 수학적 용어, 기호, 식, 그래프, 표 등을 교환하여 표현하는 능력.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뭘 말하는지. 기호의 이름입니다. 문제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수학은 언어라고 생각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언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쪽이 어떤 문제일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 보면 어떤 게 많죠? 문제를 기호를 뭐라고 써놔요.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뭐냐면 가로 조건을 만족하도록 무슨 값을 구하세요 했더니 가 뭐라고 써놨고 나 뭐라고 써놨어요.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도록 무슨 요 값을 구하 이렇게 문제 주는 게 대표적인 기호의 이해를 묻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알아먹어야 돼 이게. 이걸 선생님이 풀어줬기 때문에 푼다. 개선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뭔지를 빨리 알아차리려고 노력을 해줘야 되는 게 기본적인 이해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이해 요약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해 뭐라고 정리하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라. 두 번째 기호, 그래프, 표 이것을 이해해야 돼. 쉽게 말하면 말 그대로 내용. 아까 용어라고 그랬는데 쉽게 말하면 내용입니다. 미분이 뭔지, 적분이 뭔지, 로고가 뭘 의미하는 건지, 무만전 얘기하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뭘 의미하는 건지, 그 내용이 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했어야 되고, 두 번째 그것을 표현하는 기호도 정확하게 커뮤니케이션 되도록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즉 읽을 줄도 알아야 되지만 그것을 교환하는 능력이라는 건 변형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얘기해요. 그럼 뭘 말하는 거야? 변형시킨다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야 도대체? 아까 얘기했던 거 아까 x 이퀄 a에서
연속이 될 조건을 걸어 이렇게 말로 표현돼 있어. 그러면 이걸 기호로 다시 전환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뭐라고? 리미트 x가 a로 접근할 때 fx가 fa가 되도록 이렇게 바꿀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이걸 안 바꾸고 그냥 디지털 계산만 하면 이해 문제 가봐 뒤져 이렇게 되는 거야. 말 이해갑니까? 방향 잘 잡으세요. 내신 때는 여러분 이런 풀이 과정 정확히 안 쓰고 그냥 대충 정형화된 풀이만 쭉 해서 계산만 했었는데 아무리 정형화된 것도 기호를 바꾸고 기호를 이해하고 이렇게 다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나중에 이제 문제 풀어보세요. 그렇게 출제하는 자꾸.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응용하는지를 방향을 정확히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계산을 비리비리 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 문제. 알겠습니까? 표현을 꼬지 계산을 꼬지 않습니다. 잘 짜보세요. 오늘 수업이 제일 중요하다 했습니다. 평소 수업을 할 때 계속 질문을 던질 겁니다. 이것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기호는 뭘까? 자꾸 물어볼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책에는 없지만 이해 능력을 공부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매일 얘기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공부하라고 하죠? 이런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하는 이해.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맨날 얘기하는 게 있죠? 어떻게 공부하라고? 이렇게 공부하라고 하는 겁니다. 응? 그래서 저게 뭘까? 왜 저럴까? 이렇게 해야 자꾸 따지죠? 그런 걸 통해서 그것이 다시 이해되는 거지. 책 내용 갖다가 통째로 머리에 딱 박아놓는다. 이게 이해는 아니잖아요. 그냥 기억해버리는 거지. 따라서 여기는 주의사항은 기억, 이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야. 이거 이렇게 공부하잖아. 그러니까 발전이 없지. 응? 수능 문제 철저하게 이렇게 가져가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늦지 않았으니까 3학년부터라도 다시 한번 전공할 때 이런 관점에서 공부하겠다. 무슨 알겠어요? 수능 분석하면서 이걸 다시 한번 도와주는 겁니다. 교과서가 없어도 선생님이 수능 분석에서 이런 내용들을 내용을 다 정리할 거고요. 그냥 정리 따지라고 선생님이 요구할 겁니다. 기호도 그래프도 표도 다 선생님이 해줄 겁니다. 응? 처음 배울 때처럼 자세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공부할 거, 어떤 관점을 따져야 할 건지를 선생님이 다 할 겁니다. 그게 선생님 수능 분석에서 하는 수업입니다. 넓게 이해갑니까? 예? 자, 이해까지 봤어요. 네. 가장 고난도 문제 스타일인데 추론 문제. 특히 내신에서는 잘 구경하기 힘든 문제 스타일이고요. 내신은 거의 출제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 스타일. 추론 능력, 이건 어떻게 하는 건지를 잠깐 살펴봅시다. 자, 추론 능력 봅니다. 두 가지 났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발견적 추론. 말은 되게 어렵고, 말이 되게 어려워서 좀 따라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봐야 될 시험이야. 관심 있게 보라고. 선생님이 쉽게 풀어줄 테니까. 발견적 추론. 두 번째, 연역적 추론. 대부분의 추론은 발견적 추론 문제가 이게 고난도입니다. 뭔 소리지? 말 되게 어렵죠? 말 되게 어렵죠? 그래? 하여튼 뭐 좀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게 어떤 쪽 공부하고 되게 유사한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법, 행정 이런 사람들이 이런 책을 많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문구가 어때요? 냄새가 법, 행정 뭐 이런 스타일이 있죠? 그러니까 말도 단어가 되게 어렵습니다. 선생님이 풀어줄 테니까 잘 들으라는 거예요. 밑에 써놨죠? 구체적 뭔지. 수학 밑에 봅니다. 발견주로 뭐라고 되어 있니? 되게 중요해요. 나열하기, 세어보기, 관찰하기 등을 통해서 문제 해결의 핵심 원리를 발견하는 겁니다. 밑줄 보세요. 나열하기, 세어보기, 관찰하기. 주로 어느 단원에서 이러고 있을까? 나열하기. 수열입니다.
우리 수열에서 등차 수열 배웠어요. 예를 들어서 수열 등차 수열 배웠어요. 아이고, 이거 다른 거지. 시그마 배웠어요. 시그마 계산하는 거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두 개가 포인트가 틀려요. 이건 무슨 문제일까? 계산, 이해, 추론. 그래, 이런 거 판단하는 사람은 확실히 빨리 풀 거야. 이해 능력이야. 뭐의 이해 그냥 기호의 이해입니다. 선생님께서 다 잡아놨죠, 그러니까. 기호의 이해입니다. 그 이해야 이해를 숙제하는 거. 그 시그마만 알아만 푸는 거야. 이건 뭘까? 시그마라는 기호는 알아먹었어. 하위 기호야. K 있고 이런 1부터 해서 쭉 해서 10개 다 더하라는 거. 근데 갑자기 무시. 교과 내용이 이게 없어. 항상 얘기했잖아. 이해 능력은 누가 기준이야? 아까 했지만 지워버렸네. 어디 범위에서? 교과서에 있다고 했지? 교과서. 이해는 어디 범위에서 나오면 돼? 교과서 범위에서 나오면 돼. 풀수 있는 거야. 이거는 어디 있더라? 생각이 안 나. 못 푸는 거야? 아니라고. 기호만 알아먹으면 돼. 합의 기호구나. 그럼 이제는 수학적으로 풀기 전에 뭘 해보면 되죠? 나열하면 된다. 뭔가 수학적 원리, 수학적 풀이에서 푸는 게 아니고 그냥 기호만 알아먹고 뭐 하면 되는 거야? 나열하면 된다. 예를 들면. 이해가요? 나열하기. 그런 거. 그러니까 이쪽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을 여기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쪽 문제가. 그러면 상위 등급으로 가기 위해서 꼭 넘어야 될 산들의 하나가 여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공부하면 좀 풀죠. 애들 뭐 이해를 이쪽에 포인트를 맞추든 못 맞추든 막 풀어야 또 그냥 기억이 그냥 딱딱 보이는 문제가 많으니까. 여기는 보이는 문제가 전혀 없겠지 당연히. 수학적으로 풀이가 아니라 뭐 해보기? 나열해보기. 세어보기는 또 어디겠니? 세어보기. 어디서 많이 할까 이런 거. 가장 대표적으로 확통입니다. 확통. 또는 이런 조건 주는 게 많지. 단 뭐는 자연수다. 단 뭐는 정수다. 이런 조건 주는 게 다 뭐야? 추론 문제가 많습니다. 되게. 꼭 확통이 아니더라도. 말 이해가? 관찰하기. 그건 어딜까? 주로. 입을 해버리지 말고 관찰하기. 뭐 있겠냐? 관찰하라는 것은 뭐야? 보통 뭐야? 그림이죠, 그림. 어디서 주로 있으면 해? 관찰하기 제일 많이 보는 거니까 미분, 그래프 관찰. 그러니까 관찰하기 가장 대표적인 거는 그래프 관찰. 그러니까 선생님 미분 문제 풀 때 어려울 때 뭐하냐? 계산하지 말고 계산 뒤밀지 말고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상황 파악하세요.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게 뭔지 판단하세요. 이런 게 전부야. 추론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어렵다고. 정형화가 돼 있잖아. 오케이? 또는 표 만들고 막 하는 거 있죠? 어디서 많이 하니? 사건이 되게 복잡해. 파악을 못해. 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상황이 뭔지. 이런 게 뭐야? 수학적인 풀이는 아니지만 시험에서 요구하는 거야. 왜? 대학에서 많이 하니까 이게 필요하니까 대학에서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것을. 대학에서 그래프를 굉장히 많이 관찰할 거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경영학 공부에 투자된 금액과 뭐 그 다음에 이익과의 관계를 막 그래프를 그리면서 뭐라고 밑에 막 경제 법칙 막 설명해. 그래프를 뭔 소리도 하나도 못 알아먹어.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출제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게 해가요? 그런데 그래프가 보통 그래프가 아니야. 참 그래프 참 이상해요. 못 풀어. 그러면 대학 오지만 안 뽑을 거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응?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추론 능력이라는 것은 가장 이 4개 영역 중에서 가장 비수학적으로 문제를 푸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게 이해가요?
계산을 최대한 동원하는 비계산적인 문제 접근이 가장 많은 게 역전 문제가 됩니다. 오케이? 그다음 유추를 통해 해결의 핵심 원리를 한다. 유추라는 것도 있어요. 유추. 여기만 얘기해. 유추가 뭔데? 유추는 논리하고 반대다. 유추는 논리하고 반대잖아. 이럴 것이다. 유추란 것은 이런 거야. 뭐뭐일 것이다. 이게 유추지. 그래 안 돼? 그러니까 뭐하고 일치하지? 관찰하는 거하고 굉장히 일치하지. 그냥 관찰해서 이거다! 관찰해서 이럴 것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해돼요? 예를 들어서 미분함수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걸 기준해서 fx 그래프를 갖다가 그려봤더니 이렇게 된대. 정확한 거야? 아니면 이게 유추야? 유추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추론이야. 몇 개 이해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접근 방법이라고 그런 게. 또는 뭔가 자료가 막 있어. A1은 뭐, A2는 뭐, A3은 뭐, 막 저래. 이런 거 가지고서 뭐 시그마 어쩌고저쩌고 뭐 하루가 됐더니 도대체 이거 자료를 보니까 여기가 숫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림도 있고 자료도 있어요. 막. 그래서 지금 어쩌라는 얘기야? 유추해보라는 겁니다. 어때요? 굉장히 수학적이진 않죠? 근데 왜 이걸 할까? 아까 얘기했지만 대학에서 이런 능력이 매우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쪽 문제에 굉장히 무게중심이 많이 실려서 수능 문제를 하고요. 이쪽에서 굉장히 고득점이 결정이 되는 그런 문제이고, 소위 말하면 아주 고난도 21, 29, 30, 20번 이런 것들이 이쪽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케이? 이것을 수학적으로 푼다? 엄청 어려워집니다. 고등학교 과정을 벗어나는 수학풀이가 필요할 겁니다. 넓게 이해합니까? 오케이? 특히 추론 능력을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체크하세요. 나열해 보기, 세보기, 관찰하기, 표, 그래프, 표 이런 거, 관찰하기, 유추 이런 단어들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추론 능력에서 써야 되는 방식입니다. 접근 방식. 계산하기, 이게 아니냐? 여기서 그다음 면허적 추구입니다. 이게 바로 발견. 그래서 발견하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면허적 추구. 이것을 담당하는 문제는 몇 개 딱 형태가 정해져 있습니다. 뭔지 잠깐 볼게요. 면허적 추구. 면허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면허적. 말기 국어 시간 영역적 이런 말 쓰고. 영역적 무슨 말이에요? 영역적. 면허적인 방법. 연합적인 방법. 골치 아픈 거야. 국어 능력도 결국은 수능 국어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는 문제 못 풀지. 중요 단어의 의미. 그래 안 그래? 대충 스킬만 봐가지고 풀지 말고 다 수능 가면 다 작살 나요 어차피. 연합의 반대는 안 되는 연합의 반대 이렇게 모르죠. 연합의 반대, 연합적의 반대. 그건 또 안 해. 귀납은 뭐야? 귀납적으로. 그막 반대했을 때 가장 수학적 귀납은 말고 귀납적 사고. 아유 이러고 참 그러니 대학에서 뽑겠니 이러고 뭐니? 귀납하고 연합하고. 기남이 가설 결정하는 영역이 사회 한 다음에 교육. 연역적이라는 건 연역적 추론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논리적인 겁니다. 차례대로 차근차근. 1을 배웠으면 2를 근거해서 2가 되고 2를 근거해서 3이 되고 3이 근거해서 4가 이런 거야. 근거를 찾으시는 거예요. 근거를 대서 논리적으로 들어주십니다. 귀납적으로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수학적 귀납은 말고. 응? 그래서 너희들 뭐 어떤 이론을 공부할 때 귀납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게 성립한다.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응? 연역적은 논리적으로 쉽게 말하면 논리적 근거를 대는 거.
정확하게 이런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문과는 선생님은 어떻게 설명 못하겠지만 과학은 확실합니다. 과관, 과투, 공부 방법이 틀리죠? 응? 과거나 과투, 뭐가 틀리냐? 과거는 맨 뭐만 나오냐? 실험만 바로 뒷단하는 실험을 통해서 이론을 설명하지. 과투 갔더니 수식이 되게 많아지기 시작하지. 수식하고 설명이 되게 많아지기 시작하지. 이게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귀, 낙적으로 접근하는 거, 이거는 연역적으로 접근하는 거. 연역적 추론. 그러면, 오케이. 연역은 굉장히 근거를 대야 되고 논리적인 건데 추론은 또 뭐야? 말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쓰냐면 대놓고 얘기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증명 문제. 무조건 출제하는 문제. 증명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증명 문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증명 문제는 상당히 어려워. 증명 내용 자체는. 증명 문제를 낼 때 그 증명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라고 되는 게 아니라 나 이렇게 있어요. 앞뒤 문맥에 맞춰서 무엇이 들어가는 게 딱 적당한지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역 이제 근거가 어떤 근거에서 이게 되는 적당한지 찾으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앞에 얘기했지만 증명 문제 풀 때 증명 과정을 다 이해시키지 않습니다. 선생님. 연역적 추론에 맞춰 시키는 거죠. 즉 앞뒤 문맥이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되는 게 맞아. 이렇게 선생님이 문제 접근할 겁니다. 안 그러면 되게 오래 걸려. 증명 과정을 이해하려면. 비슷한 게 자꾸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맨날 새로운 게 나오는 거야. 꼭 잊지 말라고. 증명 문제. 쉽게 말하면 과정 추론, 과정의 논리성을 보는 거야. 오케이? 나중에 한 번 더 할 테니까 잘 보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밑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다음, 참고집 판단. 지금, 다음으로 옳은 걸 고르세요, 틀린 걸 고르세요. 이런 문제 많죠? 이거 다 어디라는 얘기야? 추론입니다. 계산이야? 아니야, 추론입니다. 정확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맞는지 확인하세요. 이런 걸 하라는 거야. 여러분 보통 이제 참고집 판단하는 문제 형태가 이런 문제입니다. 기억, 니은, 디귿. 다음으로 고르는 것은? 그랬더니 여러분의 접근 감으로 합니다. 추론이라고 해서 감은 아니야. 연역적 추론이라고 했죠? 정확하게 근거가 있어서 무엇 때문에 맞는지를 확실히 판단해야 돼요. 쉬운 문제는 대충 느낌이 맞을 것 같다, 틀릴 것 같다 이렇게 푸는 사람이 있고요. 푸는 사람 많은데 수능은 바보가 아니다. 정확한 근거 잡아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못 풀겠다 문제 막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연역적 추론 판단이 되게 중요한 문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증명 문제, 앞뒤를 맞춰서 뭐가 들어오는지 정확히 찾는 문제, 판단은 길이 문제 이런 것들이 추론하는 문제가 됩니다. 이런 문제 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이런 거 풀 때 그냥 대충 감으로 이러지 마세요. 무엇 때문에 정확히 되는지 이걸 잘 판단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어렵습니다. 이거 할 때 쓰면 추론할 거야. 기억도 계산해, 니은도 계산해, 디귿도 계산해. 이러면 병신이다. 기껏해야 4점짜리인데 기억은 좀 쉬워 3점, 니은 어려워 4점, 디귿 어려워 4점. 몇 점짜리 푸는 거야? 4 11점짜리 문제 푸는 거고 그럼 미친 듯이 하지 말고. 오케이? 집중해요. 다시 한번 중간 점검 잠깐 하겠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시험이겠어. 선생님 매년 선생님 수능 분석을 하면서 매년 이 수능 분석 첫 시간 이걸 합니다. 선생님도 경험치가 쌓이겠죠? 그죠? 여러분 선배들 쭉 지금 벌써 한 20년이 넘는 것 같은데 이제 잘 됐던 학생과 잘 되지 못했던 학생 스타일을 이제 머릿속에 싹 스쳐갑니다. 이것을 잘 잡아서 공부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확실히 차이가 있다는 게 선생님 통계죠. 머릿속에 다 판단하고 있어요. 응? 지금 조금 수학 실력이 좋더라도 수능 가면은 착살나는 형태들 이거 안 해. 이거 안 해.
기억에서 푼다거나 그냥 감으로 푼다거나 문제 푼 경험에서 푼다거나 가보세요. 수능 어떤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왜? 일단 좀 이따 다시 한번 그 출제 메뉴 좀 더 뒤에 얘기하겠지만 수능을 철저하게 보던 문제가 안 나옵니다. 철저하게. 아무리 문제집을 많이 풀어도 다 삭제하고 다 튀어나옵니다. 다 문제 바꿔서 다 나옵니다. 어떤 식으로 출제하는지도 출제 매뉴얼이 있습니다. 보여줘. 그렇기 때문에 경험만 갖고는 쉴 수 있는 시험은 아닙니다. 그래서 따라서 포인트 딱 잡아서 훈련을 계속 하고 들어가야 돼요. 내가 대학에 원하는 인간상에 빨리 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혹시나 여러분 부모님이라든가 아주 옛날에 학력고사 세대 이런 때는 고등 문제들을 많이 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오늘 수능 문제를 다 보면 뭐 수학 문제 왜 이렇게 어려워요? 라고 반응합니다. 당연없지. 방향 자체가 틀리니까. 방향 자체가 틀려. 방향 자체 옛날에 문제 풀던 그런 습관, 그런 방법으로 수능 접근하면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야. 오케이? 따라서 이런 거에 딱 맞춰서 여러분 잘 훈련하고 있어야 돼. 선생님 뭐겠습니까? 그때 누가 도와주겠어? 내가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관점에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거지. 진도 나갈 때처럼 이것에 대한 설명을 듣고 풀고, 설명을 듣고 풀고. 아 이러면 선생님하고 배우는 그 보람 없는 겁니다. 그럼 다른 데서 수업하면 똑같은 거 아니야. 무슨 말 알겠어요? 오케이? 예전에 선생님이 굉장히 선생님 수업을 들으려고 많이 애쓰고 했던 사람들은 다 이런 수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생님 많이 찾아오는 겁니다. 응? 굉장히 한계 많이 부딪히니까 공부를 많이 해도. 이렇게 알아보세요? 잘 잡아서 끝까지 집중해서 요거까지 딱 잡고 싶을 테니까. 자, 그래서 특히 고난도 문제가 이쪽에 오는데요. 잘 조심하고. 그러면 사실 이 추론 능력을 갖다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이 공부 방법을 잠깐 해요. 아까 이해 능력 어떻게 공부하라고 했어? 내용과 기호를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라고 했어. 이런 마음으로. 오케이? 예를 들어서 미분의 기호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아 이런 게 있는가 보다. 아 이게 아니고 이게 도대체 풀어야 뭘 의미하는 걸까? 당연하지 않겠니? 이게 도대체 뭐지? 궁금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분수꼴로 쓰고 지랄이야? 궁금해야 돼. T는 뭐지? 궁금해야 된다고 이렇게. 다 따져놔야 이 기호가 정확히 이해된다고. 그냥 저렇게 쓰는 거보다 선생님이 설명했으니까 그런 게 있는가 보다. 요즘 보면 그런 게 있는가 보다. 그런 게 있는가 보다. 뭐니? 그게 아니고 따져야 된다고 이렇게. 그래야 이해가 간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추론 능력을 어떻게 공부할 건지 선생님이 얘기하겠어요. 그럼 막연하잖아. 그럼 문제를 무조건 많이 풀어봐야 돼? 그럼 선생님이 뭐가 필요하겠니? 선생님이 잡아주는 거지. 추론 능력을 풀려면 일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가 되냐면 이쪽이 전제돼서 들어갑니다. 즉 추론 문제의 가장 큰 특징은 직면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판단 문제, 나열하게 세고 관찰하기 이런 것들은 항상 뭐죠? 문제에서 뭔가 상황을 설명합니다. 상황을 막 그 추론 문제 특징은 문제가 일단 길어. 어떤 새로운 상황을 꼭 제시해야 돼. 그러니까 정형화된 상황을 줄 수는 없잖아. 그렇지 않겠어요? 정형화된 게 아까 이쪽 문제 아까 정형화된 교과서 기본 예제 이런 것들은 정형화돼 있잖아, 그죠? 그래 안 그래? 근데 여기는 뭔가 이렇게 하려고 새로운 걸 줘야 되니까 뭔가 새로운 상황을 설명하는 문제가 일단 깁니다. 새로운 상황을 주로 뭘로 줄까? 수학이니까 기호로 주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기호로 뭐라고 막 제시한 상황을 설명하는데 따라서 그 상황을 알아먹어야 되니까 추론 능력을 하려면 반드시 내용과 기호, 특히 기호의 이해가 반드시 전제돼야 돼. 알아먹어야 돼. 뭐라고 말하면 저거 기호를 막 뭐라고 막 리미트도 썼다, 집합 기호도 막 썼다가 막 그 안에 막 그냥 적분도 있고 막 뭐 어지러운 문제 많아. 기출 문제 풀어봐서 알겠지만 그런 문제 많아요, 안 많아요? 많단 말이야, 그런 문제. 이런 문제 그냥 막연히 어려운 거야? 아니라고 그런 거라고. 일단 말귀를 알아먹어야 되니까 여러분 공부 방법은 이것을 다시 한번 공부해야 되니까 이해가 전제가 됩니다. 그게 안 되면 못 풀어 이거. 문제가 이쪽 문제는 너희들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돼. 비슷한 문제 주겠냐? 항상 새로운 상황을 주겠습니다. 항상 새로운 상황을 준다고. 항상 새로운 상황. 아무리 문제를 많이 풀어도 항상 새로운 상황을 줍니다.
오케이? 그것이 전제가 안 돼서 이런 문제를 선생님 풀이만 보고서 풀이를 보고 복습한다? 의미가 없어요. 의미 자체가 없습니다. 맞게 해가죠? 이런 문제는 여러분이 많이 도전을 해야 되고 말지 않아요. 그 따라서 시험과 적어도 많이 해야 돼. 내가 생각한 이런 문제의 상황 연습해야 돼. 선생님이 꼭 풀어서 복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전이 필요해. 따라서 이쪽은 and 도전이 필요합니다. 도전해서 반드시 정확한 답으로 가라는 뜻은 아니고 틀린 답으로 가도 돼.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해. 뭔가 나는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가 막 뭐라고 줬어요. 문제가 막 뭐라고 줬어요. 뭐 쉬운 예로 수열 같은 거 잠깐 예를 들고 수열 보면 뭐 어려운 문제 되게 많아요. 이렇게. 첫 번째 AK가 뭐다? K식이 막 줘있어. K식. 응? 그 다음 두 번째 보니까 A, N하고 SN의 관계식은 뭐라고 막 줘. 뭐라고 막 줘. 뒤에 가서 맨날 셀등없이 갑자기 시그마 하고 나서 막 갑자기 뭐라고 이제 K-꼴 뭐 이서부터 N한다는데 K식을 또 뭐라고 막 줘. 이런 걸 주는 이게 이제 대표적인 추론 문제야 이게. 그러면 이게 뭔지 이게 이 말들 알아먹어야 돼. 이것도 뭔지 맑게 알아먹어야 돼. 그러니까 기호 이해가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다고. 그리고 내가 파악하는 상황을 정확하게 이 상황을 이해하는 게 일단 첫 번째 과정이기 때문에 틀려도 괜찮으니까 나 나름대로 이게 무슨 뜻이라는 걸 자꾸 도전해야 돼. 왜냐? 문제 계속 바뀌어. 이 문제 고생해서 선생님 풀고 복습해서 열심히 답을 내놨어? 다른 문제 보면 또 다른 문제. 또 복습해서 했어? 또 다른 문제야.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풀 때 이런 문제가 가장 학생들 처음에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문제. 도전해야 돼. 시험 풀려도. 틀려도 돼. 선생님이랑 풀 때 어떻게 해? 그걸 수정하러 가는 거야. 내가 과거를 뭘 보냈지? 뭘 착각했지? 이런 것들을 자꾸 수정해서 실력이 늘는 거야. 그래서 도전이 필요하고 수정을 하고 이렇게 해야 실력이 늘 수밖에 없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렇게 이해가죠?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 문제 해결. 자, 문제 해결 능력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뭐뭐인지 잠깐 봅니다.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죠? 책 보세요. 1번, 2번 두 가지 되어 있어요. 뭐라고? 수학 쪽으로 내적, 그죠? 내적 문제 해결 능력. 두 번째 외적 문제 해결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은 선생님이 많이 얘기했던 거고 내신도 어려운 문제는 일주를 여기 출제한 겁니다. 내신. 굉장히 좀 수학적인 문제일 것 같은데 뭘까 선생님 설명해. 문제 해결 능력은 어떻게 문제를 낸다고 했죠? 어떤 생각으로? 혹시 여기는 이현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활용 문제. 대부분 활용 문제가 여기야. 활용 문제 어떤 느낌이지? 뭔가 써먹어봐 이런 거 아니? 써먹어봐. 근데 복잡해 이런 거. 문제 해결을 하려고 그러는 건가? 독과 내용을 우리 적용을 해줘. 여기는 적용해요. 앞에는 주로 뭐가 하는 거야? 이해. 이쪽이 주로 뭐가? 주로 이해지 이해. 이쪽은 주로 이해. 이런 거 why 이런 게 중요해. why 왜 따지고 이해. 여기는 그게 아니라 적용. 우리 뭐야? 어떻게 how 이런 생각을 많이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적용? 이 교과서 배워요. 어떻게 적용? 그것을 어려우니까 평가원에서 두 나누는 겁니다. 내적 문제 해결 능력은 어떻게 적용하는 거냐면 수학범위 내에서 적용하세요. 내적 수학범위 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푸는 거 로그를 배웠어요. 로그. 이런 문제가 2차 방정식 푸는데 2차 방정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 제곱 빵이 있습니다. 이제 두 분이 있는데요. 응? 두 분 중 하나가 로고 3의 알파 로고 3의 베타가 있습니다. 응? 그때 로고 알파의 베타는 뭐죠? 이런 식의 분위기야. 내적 문제.
교과 과정은 뭐낼 것 같아? 2차 방정식이에요? 아니면 로그예요? 로그 문제지? 로그야. 2차 방정식은 뭐 시험법이 출제 대상이 아니잖아. 로그 문제. 로그 문제를 수학법이 내 적용하세요. 어디에요? 2차 방정식 근각의 수범위에 적용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 주로 너희들이 이것이 가장 고난도 문제에서 너희들이 다 익숙해져 있는 문제. 그러니까 로그를 가지고 2차 방정식이 적용해. 뭐 딴 데도 적용해. 이런 문제도 적용해. 다른 단어. 그러니까 수학범위 내에서 적용하세요. 소위 말하면 복합형 문제에 해당됩니다. 이해가네? 따라서 이쪽도 쉬운 문제겠니? 고난도가 되겠니? 역시 고난도입니다. 소위 말하면 가장 복잡한 문제입니다. 수능 문제 스타일에서 풀이 과정도 그렇고 가장 풀이도 길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 형태라는 거고, 이게 정말 순수한 수학 실력이 많이 필요한 문제 스타일. 오케이? 이해가죠? 두 번째, 외적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것은 수학법이 밖의 내용에 적용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뭐겠니? 당연히 대부분 실생활 문제. 오케이? 그래서 요 파트 문제는 보통 이거는 이제 복합형 문제. 이거는 실생활 문제. 그래서 모의고사 보면 꼭 실생활 문제 많이 나와야 하나?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내신보다 훨씬 많이 나오죠. 내신은 어쩌다 한두 개 나올 수 있지만 모의고사는 계속 나와요. 계속. 속고 있는 사람 있을까? 요즘에 안 나오던데. 그래서 이제 구체적이게 실생활 문제가 어디까지나. 예전엔 정말 실생활 문제 어려운 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선생님이 요즘 올해는 수능 분석 교재가 완전히 대대적으로 공사가 들어요. 선생님이 예전에는 맨날 업그레이드만 시켰거든요. 약간씩. 올해는 선생님이 수능 분석 교재가 완전히 처음부터 싹 다 갈아서 새로 작업이 들어가고 있어요. 현재. 올해 수능 분석은 고학으로 잘 못 나갈 거예요. 선생님이 작업을 워낙 많이 해야 되니까 부분 나와서 2학년 때처럼 이렇게 재고 처리할 거예요. 왜냐면 옛날 스타일 문제하고 요즘 스타일 너희 때하고 좀 많이 달라질 겁니다. 지금. 오케이? 그래서 실생활 문제가 대표적인 건데, 옛날엔 정말 무슨 대학 전공 내용들을 쭉 하고 문제를 냈었어요. 수능 문제. 그런 문제, 기출 문제 보면 많죠? 그래 안 그래요? 공학에 대한 내용. 뭐 이런 거 막 내용 많잖아? 그런 내용 가지고 문제 많이 냈고, 굉장히 어려운 거 많이 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은 지금 쉬워지는 추세입니까? 어려워지는 추세입니까? 쉬워지는 추세죠. 그래서 실생활 문제를 요즘은 뭘로 국한시키고 있냐면 다 도형에 국한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형에서 지수로고 적용하고, 도형에서 수열 적용하고, 도형에서 미분 적용하고, 이런 게 전부 봐야 돼요. 외적 문제 해결 능력. 도형 문제는 거의 다 봐야 돼요. 문제 해결 능력.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해결 능력이 해결하는 게 되게 복잡해 간단해. 복잡한 거. 감수하세요. 이렇게 알아보세요. 쉽게 알아서 문제 해결 능력. 여러 가지 단원이 섞여서 풀 수 있는 복잡한 과정, 여러 가지 단계로 풀어야 될 복합형 문제. 적용하는 거, 쉽게 말하면 적용. 그 다음에 외적 문제, 실생활 문제. 실생활 문제 거의 뭐라고? 도형의 적용. 다 실생활 문제. 그러니까 지수로고 막 하면 뒤에 꼭 도형 나고, 삼각함수 삑 하면 뒤에 도형 나고, 그죠? 함수가 찍 하면 또 뒤에 도형 나고, 미분 쭉 하면 뒤에 도형 나고, 다 도형 나오잖아. 다 뭐야? 실생활 적용 문제를 요즘은 다 도형에 국한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도 어려워하고 자살할까. 비교해서 쌍놈. 근데 도형들이 더 어려운 사람들 많죠? 적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모의고사는 도형을 합니다. 거의 다 도형 문제를 내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제 이 내용을 잘 정리해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수능은 어떻게 준비하는 거라고 했죠? 그냥 열심히? 아닙니다.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교과 내용을 소재로 해서 얼마나 똑똑한지를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그랬습니다. 오케이? 따라서 교과 내용도 잘 정리해야 되고, 소재니까 내가 머리를 똑똑한 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적용할 건지를 포인트 맞춰서 공부하세요. 그럼 똑똑하다는 것의 판단 기준은 막연한 게 아니라 어떻게 맞춰 있다고? 네 가지로 맞춰 출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유형을 벗어나는 문제는 없습니다. 딱 네 가지 딱 맞춰서 나간다. 기본적으로 오케이? 그나마 그래도 약간의 상식성을 봅니다. 요겁니다. 기본적인 소재를 다루는 거니까 소재를 얼마나 공부했니 정도는 요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해 능력도 조금 있습니다. 교과서 필수 예제가 교과서 내용을 다루는 것을 보니까 단 그러면서 기호의 이해, 내용의 이해를 위주로 공부하세요. 그냥 암기해서 풀지 말고. 왜? 이것을 이해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뭘 해야 돼? 이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돼. 문제와 나. 그러니까 여기는 문제 해석이 제일 어려운 문제. 오케이? 수학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문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나열하기, 세보기, 관찰하기, 따져보기 이런 거예요. 면역적이라는 거 쉽게 말하면 따져보기. 따져서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내용이가 기본이 돼서 자꾸 뭐하라고 했어요? 도전해보라고 했습니다. 가장 낯선 문제. 그 다음 익숙하지만 어려웠던 문제. 문제 해결. 우리가 수학 과정에서 배웠던 걸 써먹어봐! 이런 문제. 특히 써먹어봐! 이런 문제는 가형이 많이 늘까요? 나형이 많이 늘까요? 이쪽 문제 스타일은? 가형이 많이 납니다. 이쪽은 나형이 많이 납니다. 문제 스타일이 조금 틀려요. 그래서 가형하고 나하고 문제 스타일이 조금 틀려요. 가형은 이쪽은 많이 왜? 가형은 이공계가 많기 때문에 써먹는 거에 굉장히 집중을 좀 많이 해서 내는 편이고요. 나형은 써먹을 일이 별로 없는 경우가 엄청 많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써먹는 것보다는 이쪽을 많이 낸다고. 이렇게 발견하기, 이렇게 나열하기, 세부 이런 문제를 주로 많이 낸다고. 몇 개 알아봤어요? 네, 포인트 잘 맞춰서 선생님이 교재도 기출문제를 그냥 막 푸는 게 아니라 계산 능력, 이해 능력, 그 다음 추론 능력, 그 다음 문제 해결 능력에 맞춰서 딱 분류해서 연습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선생님이 뭘 도와줄 거냐면 좀 이따 이제 쉬었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출제를 갖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선생님이 보여줄 겁니다. 이렇게 하고 선생님이 이제 뭘 도와줄 거냐? 그러면 그냥 기출문제 사다 막 푼다고 해서 느는 게 아니라 계속 얘기하고 있죠? 기출문제를 통해서 뭘 감 잡는가? 여러분 이제 수험생이니까 준비한다는 것은 내가 지수고 단원에서 계산 능력을 어떤 범위까지 내는지 이해 능력을 어떤 패턴으로 내고 있었는지 얘를 어떻게 내고 있었는지를 미리 적응을 하면 빠르겠죠? 이런 거 맞춰서 적응해야지 그냥 막 문제 풀면은 수능장관은 당황스럽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그렇게 딱 분류돼서 나갈 겁니다. 선생님이 공부할 때는. 알았죠? 잠깐 쉬었다가 수고하는 전사. 어? 9시까지인가? 우리? 9시 반까지. 어이구 시간 많네. 바로 가자. 선생님 착각해. 선생님 시간 잠깐 착각이다. 시간 다 흘렀는지 빨리 또 뒤에 잠깐 할게요. 선생님 그러면 그 매뉴얼에 보면 4페이지서부터가 평가원에서 예시해 놓은 겁니다. 예시해 놓은 거예요. 선생님 보시기 설명할 필요 없고 보세요. 4페이지 계산해가지고 복잡한 거에 하는 기본이야. 기본이야. 이건 뭐 교과서 수준을 나오는 거고 이해 능력 아까 같은 거. 물론 기니디 문제가 다 추론은 아닙니다. 이해도 있습니다. 이해를 묻는 기니디가 있고 추론을 묻는 기니디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 어때요?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 관계의 미세에 대한 이해를 물어보는 거예요. 미세에 대한 이해. A가 뭘 결정하는지 이해를 정확히 물어보는 그런 문제 스타일. 이게 이해라고 계산하는 거야. 그 다음 밑에 보면 교과서 필수 문제들이 막 나와 있죠? 이것을 교과서 이해 문제를 이런 형식으로 물어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따라서 이런 문제들은 가장 쉬운 문제들의 형태에 되는 거야. 교과서 예제들. 그 다음에 이게 7페이지였거든요. 7페이지. 내용에 대한 이해만 있는 게 아니라 모두 있다는 거 7페이지 보니까. 그래프에 대한 이해. 그죠? 밑에는 벡터니까 빼고. 벡터니까 당연히 도면이니까 그림에 대한 이해. 이게 다 물어보는 건데. 약간 추론 능력 같아요. 추론 능력. 딱 보자마자 딱 느껴요. 내가 기출문제 풀 때 가장 배워왔던 문제 스타일. 딱 보이죠? 일단 뭐가 필요해? 보던 상황이 아닙니다. 항상.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문제를 해석해야 돼. 따라서 첫 번째 추론문의 첫 번째 보니까 뭘 관찰해야 돼 보니까 그림 관찰. 뭘 규칙이야 이제. 그게 바로 외워서 푸는 거지. 그림 관찰을 먼저 해. 옆에 가지치기 형식으로 막 뭐라고 돼 있잖아 지금. 그 그림을 먼저 관찰해서 보니까 수열 문제니까 이제 수열적으로 접근하는 거니까 이 그림을 관찰한 다음에 나열해보기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이건 요즘 안 나오는 거고 세 번째 뭐야? 세 번째도 뭐라고? 그림. 세 번째 그림이 아니라 세 번째 여기 밑에 이쪽에 이게 표라고 보면 돼. 표의 뭐라고 돼 있죠? 뭐라고 말돼 있죠? 그래 안 그래? 그지? 가장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뭐가 필요하다고 할까? 문제를 빨리 파악해야 되고 도전해야 됩니다. 이해가죠? 뒤로 가니까 다 그런 문제잖아 전부 다. 그림을 관찰 그죠? 추론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 처음에 빨리 적응하세요. 선생님이 도와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가니까 뭐 길이 판단 문제 추론이 막 나오고 있고요. 그죠? 가장 괴로웠던 문제들. 문제 해결관인데 문제 13페이지. 문제 해결 복합적인 겁니다. 복합적. 일단 첫 번째는 안 봐도 돼요. 소수하고 시그마 결합된 문제. 이게 바로 내적 문제 해결해야 돼요. 내적 문제. 첫 번째 문제 잠깐 보세요. 시그마 문제는 뭐라고 하죠? 소수라고 돼 있죠? 시그마 수열의 문제를 소수에 적용해봐. 이런 문제. 두 번째 문제. 무슨 누구의 문제입니까? 수열의 문제에 또 어디다 적용해봐야 되겠어? 통계에 적용해봐. 이렇게 복합하면 된다고 이렇게. 세 번째 건 할 필요 없고요. 세 번째는 뭐 방정식인데 그래프에 적용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관돼서 항상 나와. 두 가지 이상의 단원이 복합되어 있는 문제, 내적 문제 해결입니다. 이해되니까? 이제 그 다음 뒤에 가면 이제 외적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요. 외적 문제 해결. 옛날 방식의 외적 문제 해결. 뭐 정파가 투구할 때 어쩌고저쩌고 밑에 보니까 노동 투입량 어쩌고저쩌고. 옛날에 이거 되게 많이 했는데 요즘은 좀 적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뒷페이지 가도 막 그런 거 막 나와야 안 나요. 광풍신에서 어쩌고저쩌고. 정신없죠? 옛날에 이런 거 되게 많이 해요. 요즘은 이런 문제가 다 빠지고 뒤로 갑니다. 이렇게 나와요. 맨 뒤에서. 피아노 건반 같은 거 이런 거 잘 여기 저 피아노 건반이라는 활용 문제 적용해서 수요 문제 풀어봐 이런 식으로. 말게 알아먹겠나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내적 문제 해결, 그래서 높이 구하고 속도 가속도 구하고 이런 것들. 이제 조금 선생님이 분리하는 게 문제 상태가 좀 보입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문제 접근하는 게 굉장히 빠르고, 거기 그래야 이제 문제에 접근하는 게 조금 희망이 보일 겁니다. 안 그러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이제 뭘 할 거냐면, 수능 출제에서 꼭 너희들이 수능을 어떤 원칙 출제하는지 조금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17페이지를 잠깐 보세요. 17, 18페이지. 마지막 출제 문제의 기본 원칙에서 여러분 착각하는 게 좀 몇 개 있어서 그걸 좀 수정할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집을 많이 풀면 수능을 잘 본다. 여기 잠깐 보세요. 마지막. 문제집을 많이 풀면 수능을 잘 푼다. 필요 충분 조건일까요? 아닐까요? 그렇죠. 뭐에도 연관돼 있을까? 문제집을 많이 푼다. 수능 성적이 올라간다. 내신 성적이 올라간다. 여기 경험도 내신이죠? 수능은 이거 굉장히 맞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얘기했을까 예전에? 선생님이 재수학원에서 공부할 때 대전에서 형과 동생이 있었습니다. 옛날 얘기 안 했죠? 응? 대전에 딱 내려오자마자 첫 해 선생님이 교육을 했는데 형과 동생이 그리고 형은 재수생이야. 나는 고3이야. 형은 1등급 받고 재수했습니다. 고3. 그때 1등급 받았어요. 그래서 재수하러 왔어요. 왜 재수했을까? 많아요, 이런 거. 속으로 미쳤지 않겠지만, 의대 가려고 재수하는 거. 가형은 정말 고급 재수생 되게 많습니다. 나는 의대를
데리고 가야 돼. 그래서 공부 많이 했어요. 동생이 이제 같이 시작했습니다. 누가 훨씬 문제 좀 많이 풀었을 거야. 2년 동안. 형이 엄청나게, 형은 푸기 없어. 얘는 푸기 없어요. 다 웬만하면 다 기억해. 한 번 푼 것도 아니고 재수하면서 여러 번 푸는 거야. 푸기 없으니까 풀었다가 또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EBS 수특하고 수능 완성 이런 거 몇 년치 되겠니? 굉장히 많겠죠? 거의 외워. 기출문제 너희들은 이렇게 딱 보고 이렇게 푸잖아. 걔는 그렇게 안 해. 딱 보고 그냥 바로 답이 나와. 왜? 하도 풀어서 문제 그냥 안 받고 외워졌어요. 다 외워. 그 정도예요. 엄청나게 많이 풀었어요. 수능 누가 잘할까? 내 1등 받았어요. 그래서 형이 맨날 가르쳐줬어요. 정말 모여서. 아이, 무슨, 이러지 뭐, 어떻게 푸는 거야. 형 진짜 수능 1등 받았습니다. 형 몇 등도 받았을까요? 안 맞습니다. 왜죠? 형은 1년 동안 생각이 없었습니다. 생각이 없었어요, 1년 동안. 새로운 문제를 풀지 않으니까 생각이 정체되는 거예요. 낯선 문제 보면 당황하는 거예요. 슬슬. 시험 치고 와서 그랬어요. 중간에 15번, 16번대를 작성을 했다. 15번, 16번에서 시간 잡고 있다가 작성을 했다. 평소 같으면 거의 모의고사 거의 만점 풀거든요. 어쩌다 30번, 이런 정도였는데 수능 가서 15번, 16번에서 막 작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형식의 문제에 당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풀다를 기억하다 비슷한 문제 형식을 기억해서 그렇게 푸는데 안 맞으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수학 시험장에서 당하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혹시 겪어봤죠? 제정신이 아니게 됩니다. 머리 쓰는 시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정확히 보라고 선생님이 17페이지, 18페이지에 실제 출제 방식에 지켜야 할, 출제하는 사람이 지켜야 할 것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다 보지 않고요. 몇 개 있지? 여기 15가지 있죠? 그 중에 우리가 꼭 봐야 될 거. 세 번째 거 보겠습니다. 체크할 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 다음에 10번째, 11번째, 12번째. 요렇게만 체크합시다. 그리고 14번째. 자,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죠? 수학적인 오류나 모호함이 없이 출제합니다. 모호함이 없이. 이게 중요해요. 모호함이 없이. 가끔 선생님은 그런 얘기 하죠, 중간에. 특히 뭐 순열적 확률 문제 볼 때 이거 참 애매하다. 수학은 그렇게 절대 안 줘요. 모호함이 없이. 그래서 오해가 없도록 완벽하게 문제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길어집니다. 얘가 모호해지면 얘까지 다 들어줘. 두 번째, 4번. 우리가 지금 시험 범위가 수완, 수투, 확통, 수완, 미적, 확통인데 그것만 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몇 학년부터 몇 학년까지? 초1부터 고1까지 출제합니다. 특히 어디가 되게 중요하냐?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 그때 배우고 안 배우잖아. 다른 거는 다 중간 계속 반복하지만 그래 함수, 방정식 다 반복하지만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은 더 이상 반복이 안 되죠. 전혀 다른 각도로 도형을 배우니까 특히 연기도 다 출제하는 거 신경 써야 됩니다. 따라서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은 선생님 고3들은 노트를 말하는 사람하고 노트는 노트 교과과정 말고 나의 정리 노트 무슨 말이세요? 특히 1학년 과정하고 중학교 도형이 좀 취약한 사람은 꼭 노트를 만드세요. 중학교 내용 중학교 책 찾아볼 수 없잖아. 중간 선생님 설명해주잖아요. 그거 다 정리하는 거예요. 선생님 한 번 설명하고 두 번 설명하면 선생님 반응 어떻죠? 죽여버리려고 그러지. 노트 정리하라고 한 번 딱 할게요. 응?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빼겠습니다. 다섯 번째가 선생님 다섯 번째는 선생님 괜히 10번째 봅시다. 여기 몇 사람 꼭 지켜야 될 게 있어요. 단순 공식이나 지식 암기 여부를 확인하는 문장 축제는 지, 향, 양입니다.
내신은 이게 많잖아. 수능은 이렇게 하면 되죠가 문제가 그래서 자꾸 틀어놓는 거야. 무슨 말겠어요? 자꾸 틀어놓습니다. 단순한 공식 쓰지 마세요. 11번 비슷한 얘기야. 교과서에 나오는 수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이해할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도록 하고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 공식이나 특정 공식을 암기하지 못하면 못 푸는 문제는 지양한다. 특히 대독고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죠. 특정한 공식을 알아푸는 문제. 지금 대성고도 옛날에 그런 문제 많이 했는데 수능은 철저하게 안 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난점이 뭐지? 도대체 어디까지를 외워야 되고 어디까지가 교과 내용 어디까지는 안 해도 되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건 선생님이 이제 해줍니다. 선생님이 하라는 것까지만 딱 하면 되는 겁니다. 알았죠? 그 정리해서 잘 다 정리하고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 12 되게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복잡한 누구 위주? 계산 위주 문제의 출제는 지양한다고 되어 있죠? 근데 한 문제 예외가 있습니다. 몇 번? 30번 하나 예외. 30번은 요즘에 이 원칙이 조금 벗어나기 시작해요. 이유는 1등급 변별력 때문인데 나중에 얘기해 줄 겁니다. 다시 또 쉬워질 것입니다. 다시 쉬워지고 대신에 중간 문제 자체가 조금 난이도 올라가고 30번 문제는 좀 쉬워지고 있습니다. 좀. 그래서 지나치게 복잡한 문제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4번도 내용 그런 거예요. 한 문제 풀이에 지나치게 긴 시간이 소요되는 문항 출제는 지양하다 되죠. 이것도 예외가 있습니다. 몇 번? 30번. 21, 29, 30번인데 요거는 좀 시간 많이 들어갑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줄게요. 마지막 페이지. 문해계인데 이것을 잘 아는 학생이 있어요. 여기 선생님이 공부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능에서 출제되는 문제는 시중에 있는 문제와 비슷하다 아니면 다르다 아니면 전혀 다르다. 전혀 다르다. 어느 정도까지 전혀 다르냐. 예전에는 시중에 있는 책을 다 갖고 들어갔습니다. 즉 수능 출제할 때 출제위원이 있고요. 검토위원이 있습니다. 출제위원회 검토위원이 3배 이상 됩니다. 검토위원이 훨씬 많습니다. 출제위원은 말 그대로 문제를 출제하는데 연구를 많이 하고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이고요. 검토위원이 뭐 하는지 잠깐 볼게요. 검토위원이 두 가지를 찾아요. 첫 번째, 교과 과정이 많아요. 교과 과정이 많아요. 두 번째, 시중 문제와 비교합니다. 시중 문제와 유사하면. 유사하면 어떻게 할까? 다 빼버립니다. 아니면 밑에 시중 문제 유사한 걸 어느 범위까지 보느냐. 옛날에는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갖고 들어갔는데 학생들 요즘은 책을 많이 봐요? 강의를 많이 봐요? 강의를 하죠. 시중에 있는 인강 교재와 인터넷 강의를 다 갖고 들어가요. 응? 문제가 그래서 인터넷 특히 유명한 사람일수록 이거 시험에 나와 그러면 절대 수능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예상 문제집 이제 2학기 가면은 이제 예상 문제 모의고사 문제집을 풀어요. 모의고사 문제 풀 때 유명 강사들이 만든 모의고사에 있는 문제들은 비슷한 문제 수능에서 다 빠져버립니다. 맞게 알아듣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문제를 익숙해져 수능장 가면 오히려 당황스럽다는 게 그런 말입니다. 당황스럽다.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해.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 시험장 가면 그런 거 안 보여. 그런 거 하나도 안 보여. 수능장은 특히. 무슨 알겠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출제 어떻게 하는지 써놨습니다. 출제 매뉴얼. 선생님 말이 아니라 써놨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다 읽는 거 연구하고 첫 번째 출제 준비 단계에 있죠? 출제 준비 단계에서 가운데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잡고 네 번째 줄 왼쪽에 오른쪽에 밑으로
볼까요? 수학적 사고력을 측정하기 위한 우수 문항이라 하더라도 교육과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넘어서는 문항 출제에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있다고. 말기 이해가요? 옛날 문제가 기출문제 볼 때 그런 게 있어요. 옛날 문제 보면 교과서에 살짝 넘어가는 문제도 있어요. 그 옛날 문제는 굳이 풀 필요 없어요. 요즘 그렇게 안 내. 오케이? 두 번째, 문항 제작 단계입니다. 제작 단계하고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까지 수정 단계가 있습니다. 제작 단계는 자, 맨 밑에만 잠깐만, 맨 밑에 두 번째 줄 문항을 점검하여 문항 초안을 수정 보완한 후에 검토자에게 보내어 문항 검토를 받도록 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출제하면 그냥 출제가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출제하고보다 몇 배가 많은 검토위원한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검토위원한테 보내죠. 검토위원이 뭐 하느냐? 마지막에 있는 거 마지막에. 검토위원이 뭐 하는 거냐? 이건 쭉 봅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문항 검토자는 문항 검토 요소에 따라 면밀히 문항을 검토한다. 또한 검토자는 그 다음 중요한 거 밑줄 보세요. 검토자는 시중에 시판되고 있는 참고서, 학습지, 문제지 등과 대조 작업을 하여 거기에 있는 기출문항인지 여부를 알아보고 기출문항이면 출제자에게 알려줘 문항을 수정하거나 삭제, 제출할 수 있도록 재제출 완전 삭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빼라고 있는 그 문제 빼라고 이렇게 말게 알아보셨어요? 매뉴얼 이렇게 돼 있다. 매뉴얼에 요즘은 모두 갖고 들어간다고 아까 했지만 인강하고 인강 교재 다 갖고 들어갑니다. 정말 뭔 말인지 알겠어요? 따라서 마지막에 가가지고 유명 강사가 모의고사 몇 개 끼적끼적하고 이런 거 해서 시험장 들어가 이런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과목이고 다 똑같은 겁니다. 말게 알아보셨어요? 그래서 수능장 가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의외의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오늘 이제 수능 공부를 거기 방향을 맞춰서 공부하도록 합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서 시간이 없습니다. 자, 이거 자, 이거 맞춰서 이제 수능 공부를 어떻게 할 건지 짧게만 잠깐 할게요. 우리는 읽어보고요. 수능 분석 수업을 어떻게 할 건지 방향을 잠깐 얘기해요. 너희들은 막연하게 선생님이랑 수업 공개하라. 앞에 진도 나갈 때는 선생님이 어떻게 너희들 학교 진도에 적용해서 맞춰서 선생님 수업을 하지만 수능 분석은 딱 커리큘럼은 딱 그대로 수업합니다. 1년 커리큘럼 딱 그대로 수업합니다. 변화 없습니다. 수능은 딱 원칙적으로 딱 뭐가 정해서 나오니까. 그래서 수능 분석 수업은 수능 분석 첫 번째. 첫 번째 수업이 있고요. 수능 분석 두 번째 수업이 있고요. 수능 분석 세 번째 수업이 있습니다. 자, 뭘 할 건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뭐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지? 소재 정리를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 내가 평가받는 유형 4가지 영역에 적응을 빨리 해야 돼. 거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수업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수업이고요. 따라서 첫 번째 뭘 한다 했어요? 복과 내용 정리. 소재를 정리해야죠. 그래야 합니다. 정리하면서 개념 설명도 필요한 것은 선생님이 딱 제일 중요한 것은 딱 핵심은 딱 설명하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시간은 제곱권 지수 없이 설명합니다. 단 이해시키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전제에서 수업하는 거야? 한번 했다는 전제 하에서 수업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두 번째, 기출문제를 통해 수능문제 접근법을 연습하러 갑니다. 아까 수능문제 접근법이 몇 가지로 접근한다고? 4가지 접근할 거고요. 아마 교재도 그 4가지 맞춰서 들어갈 겁니다. 단! 계산 문제는 좀 뺄 겁니다. 시간 없고. 그래서 수능문제 첫 번째는 소재 정리. 그 다음에 4가지요. 계산, 이해, 추론, 문제 해결 능력, 접근법을 연습합니다. 기출문제를 통해서. 기출문제를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출문제가 똑같이 안 나올 거잖아, 그치? 기출문제가 샘플이니까 그걸 통해서 이해문제 접근법, 추론문제 접근법, 문제 해결 접근법을 자꾸 적응해 가라는 거. 알았죠?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만 잘해도 그래서 어느 정도 평균 나갑니다. 이것만 잘해도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아도 선생님 생각에는 가형은 한 3등급 안에 들고 나형은 한 2등급 안에 듭니다. 네? 자, 두 번째. 근데 여기서 아주 고난도는 많이 하지 않습니다. 아주 고난도. 선생님이 이제 올해가 아주 고난도 문제가 사실은 이제 유형이 바뀔 겁니다. 여러분 2학년 때 모의고사가 여러분 모르지만 이전에 출제했던 문제 형식하고 많이 다릅니다. 왜지? 여러분은 교과가 싹 다 바뀌었기 때문에. 따라서 필수 문항은 어느 정도 파악돼. 이제 올해는 특히 기출문제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기출문제 되게 유용. 왜? 여러분 때는 싹 다 바뀔 겁니다. 문제 스타일이. 측정하는 스타일이 좀 많이 바뀔 겁니다. 알았어요? 따라서 기출문제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올해는 선생님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그런 걸 연구하는 것은 여러분이 할 수는 없잖아. 나의 몫입니다. 이제. 열심히 연구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올해는 사실은 이 접근법을 기출문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전 같으면 문제 역시 비슷하니까 기출문제만 해도 충분했는데 이제는 기출문제만 해서는 안 돼요. 오, 기출문제 너무 많은데요? 아니다. 기출문제를 뺄 거 다 빼는 게 더 좋아. 올해는 이런 거 안 나올 것 같아요. 다 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모르니까 그럼 내가 할 겁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이거 교재 다 될 겁니다. 여러분이 기출문제 풀었던 문제 스타일이 풀었던 사람들 눈에 익은 문제 많이 할 건데 내가 이거 푸는데 왜 없지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선생님이 이제 안 나온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제 바뀌기 때문에 스타일이. 그런 거 쉽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제. 기출문제에서 그러니까 넣고 빠지는 거 되게 중요하고 새로운 문제는 이제 할 수 없이 뭘 봐야 될까? 새로운 거 봐야 될 거는 EBS 교재밖에 볼 게 없습니다. 이기 시작하잖아. EBS 교재랑 수능 완성까지야. 그 다음에 기출문제도 이제 올해 기출되는 게 되게 중요해. 이제 올해 기출되는 게 새롭게 출제될 겁니다. 올해 기출되는 걸 선생님이 이제 계속 분석합니다. 그럼 언제 할 거냐? 두 번째면 세 번째라서 중간중간에 수능 특강은 분석을 해주지만 수능 완성이 여름 때 나오고요. 최소 9월 모평까지 끝나야 딱 금방이 나옵니다. 모평 문제는 6월, 9월 수능 세 가지밖에 없죠? 그때 가야. 그래서 수능 세 번째가 뭘 할 거냐? 신용을 정리합니다. 이거 선생님의 몫입니다. 네? 올해 기출하고 EBS 교재에서 신용 문제를 선생님이 싹 다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접근법을 얘기하고 그냥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접근하세요. 이렇게 접근하세요. 싹 얘기해 줄 겁니다. 다음! 그 전에 여러분은 문제 풀어야 돼. 그때 가서 풀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중요한 거. 자, 그럼 두 번째가 있는데, 수능 두 번째. 수능 두 번째 뭐냐? 여기서 특히 고난도 연습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목표는 몇 등급 목표죠? 이제 1등급 목표입니다. 어려운 것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오케이? 자격이 있는 사람은 실컷 시키거든요. 자격이 안 되면 첫 번째 단계 계속 돌려야 되거든요. 여기까지가 이제 뭐 하는 거죠? 무슨 첫 번째, 두 번째가 실력을 높이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시험은 여러분이 많이 겪어봤지만 실력이 높다고 시험 성적이 똑같이 높게 나오는 건 아니죠. 특히 수능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네? 따라서 실력의 점수화가 매우 필요한데 그게 바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왜냐? 한 개, 두 개 문제 가지고서도 굉장히 등급이 많이 갈리고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오케이? 실력의 점수화. 이거는 2학기 때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전 연습이 2학기 때 되고. 그래서 따라 실전 연습 2학기 때 가면 중간중간에도 우리 중요 시험 6월 모평, 9월 모평 전에도 실전 연습 하는데 그거는 딱 끝나면은 실전 연습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무슨 말이지? 시간 딱 정해서 풀어! 하고 몰라서 못 푼 건 그때는 뭐라 안 해. 아는 문제 틀린 것은 뒤지게 뭐라는 거지. 또는 시간을 잘 분배를 못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훈련이 막 들어갑니다. 지금은 너무 거기에 너무 예민하지 말고 관심을 가져주세요. 내 단점이 뭔지. 이렇게 하라고 했죠? 미리 관점 가져 금방 개선하니까. 그래서 실력의 점수는 2학기 때 중점적으로 이제 연습을 들어갑니다. 알겠죠?
뒤에 보면 이제 모의고사 시험 보기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놨습니다. 가요인가요? 특히 가요, 나요. 3월달 모의고사 범위 잠깐 보세요. 수트 다 들어갑니다. 선생님 수트는 안 적어놨습니다. 문제 욕심 부리지 말고 수트는 이제 2학기 때 공부했으면 한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그치? 아주 고난도 문제는 일단 수트는 방학 때 못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은 수트 기출문제를 풀기에는 너무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수트가 좀 잘 돼 있는 사람은 기출문제집에서 고난도 문제들 돼 있는 거 있죠? 21번 번호가 30번 그런 것들을 조금 보세요. 어렵긴 어렵겠지만 30번은 보지 말고 21번 정도라도 좀 보세요. 그 정도 보면은 선생님이 2학년 수능 무술 했던 것들의 범위를 좀 많이 미치하면 연습하고요. 혹시 기본 문제를 더 연습하고 싶은 사람은 수능 특강이 가장 좋습니다. 수능 특강 기본 문제에서부터 싹 다 많이 들어가 있어. 기본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쭉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능 특강을 오래 정리해도 괜찮아. 수업은 못합니다. 시간이 안 나와서. 가형은 수트 3월달에 한 번 딱 들어가고 내가부터 가형은 빠이빠이입니다. 미적으로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형은 수트 아예 하지 않습니다. 미적할 때 수트 내용하고 복합해서 정리합니다. 알겠어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엄청 열심히. 그래서 모의고사 진도에 맞춰서 수능 구석에 들어가고 내신도 같이 병행하고 내신만 수능 따라 하는 게 아니라 교재가 내신과 수능을 병합해서 들어갈 겁니다. 알게 알아보겠습니까? 뒤에 성공 전략 이거는 수업 때 중간중간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자, 오늘 2시간 정도를 선생님이랑 소중한 시간 지금 진도를 나가야 되는 소중한 시간을 쪼개서 오늘 한 겁니다. 오늘 1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빠졌던 학생들도 오늘 거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잘 생각해서 좀 머릿속에 딱 박으면서 요 매뉴얼 준 걸 책상에서 가장 잘 보이는 데 딱 끼워놓으세요. 항상 볼 수 있게끔 중간중간에 헷갈릴 때 중간중간 수학 문제 내가 좀 수학 문제 접근이 안 되면 헷갈릴 때 중심을 준 거니까 꺼내서 볼 수 있도록 끼워놓으세요.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선생님이 가장 효율적인 공부를 시키러 갈 겁니다. 그래서 후회 없는 올해 수능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학만 하지 않고 다른 과목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 과정 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집을 많이 풀라고 연습시켰지만 수능은 그렇게 시키지는 않습니다, 선생님이. 사람마다 같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이겠어요? 따라서 기출문제가 한 100문제 있다면 선생님 교재는 한 20-30문제밖에 안 들어갈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연습은 공부할 범위대로 시킬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문제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겠죠. 물론 교과 내용 정리와 교과 내용 수준의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안 되면 안 돼요. 여기까지는 해야 돼요, 무조건. 안 되면 뭐예요? 말도 못하는 것도 언어 문제로 말하면 단어도 모르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안 됩니다. 교과 수준의 내용 공부는 연습을 해야 되고 그걸 전제해서 문제를 정말 효과적으로 푸는 게 중요합니다. 어차피 똑같은 문제로 나올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원칙이 잡아서 다음 시간부터 처음 단원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고요. 기본 내용은 꼭 정리해 놓기 바랍니다.